안녕하세요. 윤아의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아버지의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 10월 20일 아버지께서 떠나셨습니다. 어느덧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끔 아버지를 꿈속에서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이 느껴졌던 때가 최근에 와서 생겼습니다. 그게 왜 이런 이야기였냐면은 글쎄요,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항상 로또 1등, 로또 2등이 당첨되기 위해서 어둑한 모두가 잠든 새벽녘 밤에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색 네온 사인의 십자가를 창문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올려다보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가끔 또는 악마한테도 영혼을 팔 만큼 그렇게 간절했던 때도 있었고요. 아울러 그런 적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보다도, 그리고 덩그랗게 떠있는 달님보다도, 가끔 간헐적으로 비춰지는 별님을 보기보다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방 안에서 홀로 외롭게 아픔에서 버티면서 요양했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이 방송, 이 좁은 방 바깥쪽 벽에 등을 대고 기대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좀 난 부끄럽지만 아버지한테 빕니다. 아빠, 제발 로또 1등 혹은 로또 2등 당첨돼서 그래도 엄마만큼은 제가 아버지를 9개월 동안 간병을 했던 것처럼 어머니를 제가 잘 보필하고 잘 보살피면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었던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불안감에 휩싸여서인지 뭐랄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제가 악몽을 꾼 날이에요. 꿈속에서 좀비한테 쫓기는 꿈을 꿨고요. 이날 글쎄요, 그 좀비가 나중에는 어머니가 희생을 하시면서 저를 뒤에 숨겨 놓으셔서 어머니가 거기 그 좀비들한테 막 뜯겨 먹기는 그런 꿈을 꿨던 거죠. 그 깨어나 보니까 막 마음이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불안감에 감돌아서 그런 꿈을 꾸게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근데 어머니가 여동생네 집에 어느 사이에 제가 잠든 사이에 혼자 조용히 슬그머니 가셨더라고요. 점심 이후에 말이죠. 제가 깬 시간은 오후 2시였고 말이죠. 근데 저희 집에 항상 밥상이 있어요. 그 상 위에 항상 무언가 뉘어질 때가 없었는데, 그날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보니까 건강보험이라는 데서 본인 부담액 상한액 초과금이라고 해서 이걸 다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꽤 상당히 좀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돈 걱정하면서 한숨을 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나무 그늘이 이때부터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글쎄요, 제 기도대로 뭐 로또 1등, 로또 2등까지는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과하게 초과됐던 거를 다시 한 급씩 그렇게 내뱉는 걸 봐서는 글쎄요, 좀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일단 동사무소에서 가서 아버지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그리고 지금 이 상한액 초과금이라고 하는 이거를 다시 지급 신청서를 쓰래요. 누구와 누구의 통장으로 해서 받아질 건지를. 그래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걸 넌지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며칠 사이로 이제 다시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의 나무그들은 여전히 엄마와 아들을 지켜주시는 것 같은 수호천사? 수호령?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날 또 어김없이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이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9월 10일. 예. 그리고 9월 11일 어제였습니다. 이거 방송 지금 제작한 게 지금 토요일인데 어제 좀 많이 바빴습니다. 이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또 팩스를 보내고, 또 팩스가 제대로 들어간지 알기 위해서 이 문의 전화를 했는데 자꾸 오래 걸리더라고. 제가 이거를 10시 반부터 오후 2시 반 지쳐서 뻗었어요 그냥.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14일날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제대로 팩스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잘 됐으면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 통장에 일단 들어오게 해서 이 돈 금액 액수 그대로 뽑아가지고 어머님한테 고스란히 돈을 다 드릴 겁니다. 저도 돈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구직 활동하면서 실업급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또 아버지의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또 제가 아들이라고 또 낼름 챙겨 먹는 것도 아주 싹스가 노란 놈이죠. 전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아버지가 이렇게 나무 그늘이 되어서 여전히 엄마와 저를 지켜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좀 많이 애리고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 글쎄 엄마 방에 갔다가 어머니 방에 제가 안방을 왜 가냐면 어머니 주민등록증을 알아야 되니까 그 한급금 쓰는 거에다가 여동생 거, 엄마 거, 내 거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동생 거는 제가 얼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거는 제가 여동생 거 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거를 제가 몰라서 갔다가 불을 켜고 나오는데 어머니 휴대폰에 뭐가 자꾸 문자 오는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보니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이구야, 휴대폰이 사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제가 어머니 수리센터에 갈 바에 차라리 이 휴대폰 한 10년 넘게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주고도요 말이죠.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는 이게 검정색으로 있고 어머니는 이 하얀색이었거든요. 근데 뒤에 배터리 교체하는 부분이 막 너덜너덜해서 반창고를 붙이고 쓰시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한 거 어차피 아빠한테도 큰돈 들어오고 또 이번 9월 25일 제 4일차 실업급여 이때는 21일분밖에 안 나와서 한 60몇만원 밖에 안 받는데 그 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참 바빴습니다. 진짜 많이 바빴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갔다가 그리고 에어센터 갔다가 또 휴대폰 가게 대리점 갔다가 또 팩스를 보내야 되니까 저 생애 처음으로 팩스라는 걸 보내봤는데 집 근처 가까운 동네 문구점에 가서 팩스 붙였다가 또 이거 확인 절차상 건강보험 회사에다가 문의 전화를 하는데 너무 전화량이 폭주해서 그러는지 전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한 통화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중에 제 이름과 제 여동생 이름이 안 찍혀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그러고 다시 전화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동생 거 그래서 다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그 문구점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팩스를 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 절차상 전화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링크로 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혼잣말 에세이들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러 오실 거면 보러 와 주십시오. 참 그래도 많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기도가 들인 건가? 그러면 아버지가 그럼 꿈속에서도 가끔 나와주시고 그리고 그거는 고맙고 기분은 좋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로또 2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는 좀 아들로서 참 못된 녀석이고 좀 생각 없는 짓거리를 한 것 같겠지만은, 저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 아래 가끔 덩그러니 떠있는 달님, 그리고 어쩌다 가끔 비추는 별님이 아닌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방송 문 밖에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서 저희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 본인 초과금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날 하루 종일 아버지한테 아빠 고맙습니다, 뭐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됐을 게 아버지 영향권에선 잘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 돈이라도 달게 받고 어머님한테만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잘 해보겠다고 아버지한테 기도드리고 또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무 그늘, 여전히 가시지 않고 여전히 드리워져서 아들과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도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런 아버지가 제 곁에서, 그리고 저희 엄마 곁에서 그래도 아들과 엄마 그리고 자신의 부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아버지께서 챙겨주셨다고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번주 일요일날 또 꿈을 꼭 잠을 자고 있을 테니까 꼭 또 나타나주세요 아버지. 남들은 꿈에 아버지나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꿈에 자주 나타나면은 그게 불길하고 안 좋은 징조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다면은 달갑게 바지하고 아버지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야기도 해보고 또 푸념도 떨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꿈속에서 아버지가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은 없으니까요. 최근에도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버지를 꿈속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무 그늘은 저에게 있어서 아련하고 따뜻하고 참 착하시고 제게는 훌륭한 분이시고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아빠, 이 아들 아버지가 이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돈으로 어머님한테 고스란히 다 드려서 어머님한테 잠시나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버지, 이번 2020년도 10월 20일 날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시원하게 아주 멸치 잔치국수 시원하게 말아서 아버지 제사상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아버지, 이 아들 결혼해서 여우같은 마누라 얻어서 귀여운 자식들 낳아서 어머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저와 엄마 곁에서 영원히 아직은 떠나지 마시고요. 아직은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빈자리가 너무너무 그립고 또 그립긴 하니까요. 아버지, 나이는 42살 먹었지만 아버지가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립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돈 저에게 들어오면은 어머님한테 고스란히 다 드리면서 어머님한테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꼭 이번주 일요일날 꼭 꿈속에 또 나타나주세요 아버지. 웃으시는 모습과 정감 가는 모습으로 말이죠. 아픈 모습으로 말고요 아버지. 윤호의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악몽을 꾼 날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아버지께서 불현듯 이런 것을 저와 어머님한테 남겨주셨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안내문이었는데 잘 해결돼서 어머님하고 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탈 없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아버지십니다. 올 아버지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기리며 그리고 아버지를 영영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너무 무리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 작은 돈일지언정 크나큰 아버지의 이 소액이라 못지않은 이 돈으로 어머니와 저 더 이상 돈 걱정에 한숨 짓지도 않고 눈물 짓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은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국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와 저에겐 아주 시원하고 따뜻하고 정감 가는 나무 그늘이셨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윤호의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아버지의 나무 그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아직은 잘 감흥하지 못하실 겁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게 떠나가신다면 그때 가서 뼈저리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더 오붓하고 더 정감갑게 다가가셔서 술 한잔도 한번 기울여 보시고 또 밥도 맛있게 차려서 식사 대접도 한번 해보시길 어떨까요? 윤호의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아버지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머니와 저는 여전히 그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꼭 꿈속에서 또 만나요.